많은 분들이 바나나는 그냥 흔한 간식거리라고 생각하십니다. 시장에서 1,000원이면 살 수 있고 배고플 때 대충 때우는 과일 정도로만 여기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바쁠 때 우유랑 같이 갈아 마시거나 그냥 손에 들고 나가면서 먹는 그런 과일로만 생각하세요. 하지만 저는 연구 현장에서 전혀 다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기 배뇨와 숙면 문제를 연구해온 정혜민 박사입니다. 제가 수많은 시니어 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단돈 1,000원짜리 바나나 한 개가 비싼 영양제보다 훨씬 강력하게 숙면을 돕고 밤마다 화장실 가던 야간열을 줄여준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렇게 흔한 과일이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여러분, 혹시 밤에 자다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나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겁고 온몸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지시나요? 낮에는 졸음이 쏟아져서 소파에 앉으면 금방 꾸벅꾸벅 조시나요?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참고 사십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나이 들면 그렇다고 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는 거죠. 하지만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평생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아침까지 꿀잠 잘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중요한 내용은 뒤에 나오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바나나 하나로 여러분의 밤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처음 들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 전 제 연구실에 74세 김선영 어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밤마다 3-4번씩 깨서 화장실을 다녀오느라 늘 눈 밑에 다크서클이 가득했고 낮에는 꾸벅꾸벅 졸다가 넘어질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이것저것 영양제를 권해드리고 여기저기 상담도 받아보셨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지쳐 계셨어요. 심지어 수면제까지 드셔봤지만 오히려 더 자주 깨고 다음날 머리가 멍했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마르고 몸이 천근만근 같아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어요. 저는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제 권유대로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셨고 단 2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다고 하시면서 오랜만에 웃는 얼굴로 오셨어요. 가족들도 어머니가 낮에 덜 졸고 활기가 생겼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손자들이랑 놀아줄 힘도 생기고 친구들과 약속도 다시 잡으시게 됐다고 하셨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수면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왜 지금까지 밤마다 고생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74세 김선영 어머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상에서 야간요와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왜 밤마다 깨는지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아셔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밤에 소변이 자꾸 마려워서 깨는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가 아닙니다.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제가 30년간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분들의 사례를 통해 확인한 가장 중요한 원인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원인들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밤이 되면 소변 생성을 줄이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바소프레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이 마치 수문장처럼 밤 동안 우리 몸의 수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낮에는 소변이 자주 마려워도 괜찮지만 밤에는 잠을 자야 하니까 이 호르몬이 나와서 소변 생성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호르몬 분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마치 녹슨 수도꼭지처럼 제대로 잠기지 않는 거죠. 한국수면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65세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바로 이 문제로 야간열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71세 이광호님도 밤마다 4번 이상 깨셨는데 본인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어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광호님께 저녁 늦은 시간에는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대신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을 활용해 수면 호르몬 생성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면서 깊은 잠을 유도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수면제를 무분별하게 복용하면 오히려 더 잦은 각성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밤마다 시계를 보며 몇 시인지 확인하신 적 있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원인은 바로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특히 짜게 먹는 습관이 문제예요.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아지면 몸은 이걸 희석하려고 물을 많이 내보내려고 해요. 그래서 소변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겁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우리 몸은 위험 신호로 받아들여서 빨리 균형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세계보건기구에서도 노년층의 야간뇨 원인 중 짠 음식 섭취를 주요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69세 정미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저녁에 김치찌개를 자주 드시고 젓갈 반찬도 좋아하셨어요. 특히 명란젓이랑 오징어 젓갈을 거의 매일 드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밤에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제가 식단 기록을 함께 살펴보니 확실히 나트륨 섭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 싱겁게 드시도록 권해드렸고 바나나의 풍부한 칼륨으로 나트륨 균형을 잡아주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단, 칼륨 보충제를 과다 복용하면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저녁 반찬에 젓갈이나 짠 국물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원인은 방광 근육의 노화입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방광이 마치 낡은 풍선처럼 탄력이 줄어드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방광이 어느 정도 차야 신호를 보내는데 나이가 들면 조금만 차도 자주 비우려는 신호를 보냅니다. 마치 예민해진 경보기처럼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는 거죠. 대한비뇨건강학회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방광 근육 약화가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어요. 76세 박영희님은 화장실에 가보면 실제로 나오는 소변량이 많지 않은데도 자꾸 신호가 와서 밤마다 힘들어하셨습니다. 가끔은 화장실에 갔는데 몇 방울밖에 안 나와서 허탈해하신 적도 많으셨대요. 이분께는 바나나에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근육을 이완시켜 방광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드렸어요. 무리한 수분 제한은 오히려 탈수와 신장 문제를 불러올 수 있으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도 화장실에 갔는데 실제로 나온 양이 적어서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 원인은 저녁 늦은 시간에 과한 수분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건 맞는데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저녁에 물이나 차를 많이 마시면 방광이 금방 차서 자주 깨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뇨작용이 있는 커피나 녹차를 저녁에 드시면 더 심해집니다. 국내 노인건강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기 전에 과도하게 마신 수분이 야간뇨를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70세 송재현님은 잠들기 전 보리차를 큰 잔으로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목이 마르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마셔두신다고 하셨죠. 물이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저녁에도 열심히 드셨대요. 하지만 그게 문제였습니다. 저는 송재현님께 저녁 이후에는 필요한 만큼만 소량의 물을 섭취하시고 대신 바나나를 활용해 숙면을 돕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수분을 과도하게 제한하면 낮 동안 탈수 위험이 생기니까 낮에는 충분히 드시되 저녁 이후만 조절하는 게 핵심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자기 전에 물을 많이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원인은 불안과 긴장입니다. 이게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인데요. 스트레스와 긴장은 방광신경을 자극해서 자주 소변이 마려운 듯 느끼게 만듭니다. 실제로는 방광이 많이 차지 않았는데도 신경이 예민해져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긴장하고 그 긴장이 방광으로 전달되는 겁니다. 일본 노년의학회 연구를 보면 불안이 심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야간뇨 발생률이 1.7배 높았다고 합니다. 68세 김도현님은 가족 문제로 마음이 편치 않으셨어요. 밤에 누우면 자꾸 걱정이 떠올라서 잠도 잘 안 오고 소변도 자주 마려웠다고 하셨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몸을 긴장시키니까 방광도 예민해진 거죠. 제가 김도현님께 권해드린 방법은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에 계피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는 거였어요. 이 조합이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물론 불안을 줄이는 생활 습관도 함께 가져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잠자리에 들면 괜히 긴장해서 더 깨어 있지 않으신가요? 이렇게 5가지가 바로 야간뇨를 부르는 근본 원인입니다. 나이 탓이 아니라 명확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제는 바나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구체적인 실천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나나를 어떻게 먹어야 야간뇨를 줄이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기 어려우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들은 실제로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신 검증된 방법들입니다. 먼저 바나나를 먹는 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 때나 먹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바나나에 들어있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우리 몸에서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으로 바뀌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이 과정이 대략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먹어야 딱 잠들 시간에 맞춰서 수면 호르몬이 활성화됩니다. 바로 자기 직전에 먹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배가 불편하면 오히려 잠을 설치게 되죠. 소화기관이 활동하면서 몸이 각성 상태로 가게 됩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저녁 식사 후 출출할 때 바나나 1개를 드시는 겁니다. 저녁 7시에 식사하셨다면 9시쯤, 저녁 8시에 드셨다면 10시쯤이 적당해요. 이렇게 하면 밤 11시나 12시에 주무실 때 딱 좋은 타이밍이 됩니다. 여러분은 보통 바나나를 언제 드시나요? 아침에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녁 시간대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습관이 안 되어서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방법은 바나나를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요. 차갑게 먹는 것보다 데우면 몸에서 흡수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무엇보다 몸을 따뜻하게 해서 긴장을 풀어줍니다. 따뜻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릴렉스되는 느낌 아시죠?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체온이 올라가면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이 쉬는 모드로 전환됩니다. 단, 너무 오래 가열하면 비타민 같은 영양소가 손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정도만 돌리시거나 프라이팬에 버터 없이 그냥 살짝 구워주시면 됩니다. 바나나 껍질을 벗긴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프라이팬에 올려놓고 약한 불에서 양면을 살짝만 익혀주세요. 겉이 살짝 노릇해지면 딱 좋아요. 너무 오래 구우면 물렁해지니까 주의하시고요. 혹시 바나나를 데워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신 분들은 오늘 당장 해보세요. 맛도 더 달고 부드러워져서 드시기도 편하실 거예요. 씹는 힘이 약하신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알려드릴 방법은 계피가루를 함께 먹는 겁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돕고 방광 근육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바나나의 칼륨과 마그네슘의 계피의 효능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죠. 제가 연구하면서 확인한 결과로는 바나나만 먹었을 때보다 계피를 함께 먹었을 때 야간뇨 감소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났습니다. 특히 몸이 찬 분들한테는 계피의 따뜻한 성질이 더욱 도움이 됩니다.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따뜻하게 데운 바나나 위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만 뿌려주시면 됩니다. 티스푼으로 반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으면 맛이 강해서 드시기 힘드실 수 있으니 적당히 넣으세요. 단, 계피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피하셔야 하고요. 처음 드시는 분은 아주 조금씩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양을 늘려가세요. 계피향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랑 계피 조합을 정말 좋아하는데 향도 좋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네 번째로 중요한 건 하루 섭취량입니다. 바나나가 아무리 좋아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하루 1개면 충분합니다. 욕심내서 2~3개씩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바나나에는 당분이 있으니까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거든요. 바나나 중간 크기 1개에 약 20g 정도의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반 개부터 시작하시고 혈당을 체크하면서 양을 조절하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먹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최소 2주는 꾸준히 드셔야 몸이 변화를 느낍니다.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보다 점진적인 변화에 더 잘 반응하거든요. 적정량을 지키면서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혹시 한 번에 2~3개씩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지 마시고 딱 1개, 그것도 저녁 시간에 드세요. 마지막으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콩팥 건강이에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데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칼륨이 몸에 축적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필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칼륨을 배출하지 못해서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지면 부정맥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바나나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건강검진을 받으셨다면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크레아티닌 수치나 사구체, 역과율 같은 신장 기능 지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시다면 안심하고 드셔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체크는 꼭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최근 신장 검진을 받아보셨나요? 1년에 한 번은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 5가지 실천법만 지켜도 바나나는 야간뇨와 숙면에 큰 변화를 만들어줍니다. 어렵지 않죠? 시간 지키기,
따뜻하게 먹기, 계피 뿌리기, 하루 1개, 신장 건강 체크하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꼭 실천해야 할 핵심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바나나 1개로 야간열을 해결하고 숙면을 되찾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밤마다 화장실을 가는 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셨죠? 그게 잘못된 상식이었어요. 올바른 관리는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방광 근육을 회복시키고 수면 호르몬을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해결 방법도 명확해집니다. 이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면 부족이 쌓이면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밤에 자주 깨면 혈압이 올라가고 어두운 곳을 오가다가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야간 낙상 사고가 노년층에서 정말 많습니다.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회복이 어렵고 그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골절로 입원하시면 근육이 빠지고 면역력도 떨어져서 여러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까지 푹 자고 일어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면역력이 올라가서 감기도 덜 걸리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깊은 잠을 자면 뇌가 제대로 휴식하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하거든요. 낮 동안 활력이 생기니까 운동도 하고 싶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어지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웃음도 많아지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좋아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잠들기 2시간 전 바나나 1개를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서 따뜻하게 만드세요. 그 위에 계피가루를 한 꼬집 뿌려서 천천히 드시는 겁니다. 이것만 해보세요. 딱 2주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2주 후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는 숙면을 방해하는 잘못된 습관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다고 알고 하시는 습관들이 사실은 수면을 망치고 있을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꼭 봐주세요. 오늘 배운 내용과 함께 실천하시면 정말 완벽한 숙면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밤에 자주 깨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의 건강한 밤이 모여서 더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오늘부터 나도 통잠 잔다.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변화를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하세요.